정말 충격적인 사연입니다. 일본이라는 우물에서 살던 뼛속부터 일본인 그 자체인 한 여성이 한국 문화를 접한 후 평생 가져오던 신념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하는데요. 한국은 절대 일본을 따라올 수 없다 그렇게 확신하며 살았지만 단 며칠 만에 그녀는 생각 자체를 고쳐먹었다고 합니다. 일본인들도 몰랐던 그들 사회의 치명적 약점. 도대체 그녀가 한국에서 목격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도쿄의 출판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 하나코 미나라고 합니다. 우리 가족은 3대째 일본에서 나고 자라 죽을 때까지 일본에 묻혀 사는 전통적인 일본인 집안이에요. 특히 아버지는 극우 성향이 강해서 어릴 때부터 한국에 대한 혐오감을 마구마구 드러내시던 분이었습니다. 한국이라면 아주 학을 뗄 정도로 싫어하셨어요. 항상 밥상에서도 한국은 일본보다 열등하다. 한국 물건이고 음식이고 절대 접하지 마라 더러운 거다라며 대놓고 한국에 대한 증오를 드러내고 사셨어요. 그런 환경에서 자란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해 편견을 가졌고 저도 괜시리 한국이 싫은 사람으로 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를 하늘이 알기라도 한 걸까요?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뜬금없이 들어간 한국 식당에서 제 인생의 편견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우연히 들어간 그 한국식 가게에는 살면서 처음 보는 광경들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테이블마다 설치된 태블릿으로 주문하는 시스템, 모바일 결제, 심지어 로봇이 음식을 서빙하는 모습까지. 일본 식당에서는 종이 메뉴를 보고 주문해야 하고 결제는 현금으로, 서빙도 당연히 사람이 하는데 말이죠. 처음 뵙는 손님이시네요. 서비스로 순두부찌개 좀 드릴게요. 맛보세요. 저희 모든 반찬이 무한 리필이니 많이 드세요. 주인 아저씨의 친절함과 처음 듣는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일부러 놀리려고 그러는 건지 반찬이 무한 리필이라는 소리는 일본 식당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서비스로 나온 처음 먹어본 순두부찌개의 칼칼한 맛에 깜짝 놀랐지만 이상하게 그 칼칼함에 중독돼서 계속 떠먹는 저를 발견했어요. 뜬금없이 들어온 한국 식당에서 디지털 강국 한국의 면모를 처음 경험한 게 묘하고도 신기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화장실에 갔는데 비대 기능이 있는 최신식 변기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일본의 화장실도 물론 깨끗하고 좋지만 한국식의 최신식 비데는 기능도 훨씬 더 많고 편리하더군요. 그렇게 식사를 하고 나가려는데 주인분께서 식당을 신기하게 쳐다보던 저를 위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태블릿으로 주문하면 바로 주방에 전달되고 일본 식당처럼 종업원 부를 필요 없어요. 결제도 카드, 휴대폰, 어떤 방식이든 가능해요. 그날 이후 음식도 맛있고 편리하고 디지털화된 그곳에 매료되어 일주일에 3번씩 그 식당을 찾았습니다. 당연히 가족들에게는 비밀로 했습니다. 한국을 극도로 싫어하는 아버지가 알게 되면 노발대발 하실 게 뻔하니까요. 하지만 제가 한국 식당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는 이 상황을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요? 그렇게 저는 한국 식당의 주인 민준 씨와 친해졌고 그가 알려준 한국 드라마를 통해 본 한국 음식이 만들어보고 싶어 한인마트에 가서 뜻밖의 인물을 만났습니다. 미카는 제 고등학교 친구인데 장바구니에 한국 라면과 김치를 가득 사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날 저녁 바로 미카는 저희 집에 찾아와 배를 눌렀습니다. 하나코, 너도 한국 물건들을 살 거라고. 너도 이제 한국이 좋다는 걸 알게 된 거구나. 문을 열자마자 미카가 물었고 마침 거실에 계시던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나 현관으로 걸어 나오셨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딸이 그 거지 같은 한국의 물건을 산다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이니?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화가 섞인 말투였고 미카는 그제서야 상황을 눈치채고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아버지의 표정을 보니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그날 밤 아버지는 보던 TV를 끄고 단호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며 냉정하게 얘기하셨어요.
일본의 전통을 중시하는 우리 가문에서 한국 같은 후진국에 관심을 갖는 건 수준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요. 저는 그동안 느껴온 한국이랑 다른 생각인 것 같은 그 말에 처음으로 반발심이 일었습니다. 한국은 후진국이 아니라 디지털 기술은 오히려 일본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말했죠. 아버지는 제가 감히 반박하다니 믿기지 않으셨는지 화가 나셔 결국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동료들에게 한국 기술의 발전상을 이야기했더니 의외의 반응이 돌아왔어요. 생각보다 많은 동료들이 이미 한국 제품의 우수성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만 계속 일본이 최고라는 환상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았죠. 맞아. 난 한국 가전제품 써. 일본 것보다 디자인도 좋고 기능도 많아. 동료 마사코의 말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저만 한국의 모든 것이 좋다고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왠지 모르게 안심이 됐습니다. 퇴근 후 한국 식당에 다시 들러 이번엔 한국 드라마를 보며 배운 단어로 인사를 해봤어요. 민준 씨는 깜짝 놀라며 환하게 웃었고 그날부터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어와 문법 구조가 비슷해 생각보다 쉽게 배울 수 있었어요. 특히 한글은 일본의 복잡한 한자나 가나와 달리 논리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 금방 익힐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을 무렵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기본이고 K-팝, 한국 뷰티 제품, 패션까지. 아버지가 얘기하던 한국은 다 있고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살고 있었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의 뷰티 제품이었어요. 일본의 화장품 브랜드들이 전통적인 성분과 최소한의 기능을 강조한다면 한국 제품들은 혁신적인 성분과 다양한 기능성이 돋보였습니다. 민준 씨의 아내 수진 씨가 알려준 한국 화장품 쇼핑몰은 우물 안개구리 같던 저의 화장 세계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일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다양한 제품들, 저렴한 가격, 그리고 빠른 배송까지. 주문 후 이틀이면 도착했거든요. 이 시트 마스크는 정말 대단해요. 일본 제품 3개 값으로 10개를 살 수 있는데 효과는 더 좋아요. 수진 씨의 추천으로 써본 제품들은 정말 효과가 좋았어요. 일본 화장품이 소극적으로 피부 보호에 초점을 맞춘다면 한국 제품은 적극적으로 피부 개선에 집중했죠. 한국 제품을 쓴 지 일주일 만에 제 피부가 달라진 걸 알아차리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주말에는 오쿠보 한인타운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발견한 건 더 놀라운 한국 문화의 세계였어요. K-팝 굿즈샵, 한국 식료품점, 심지어 한국식 노래방까지. 일본의 카라오케와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비교할 수도 없게 좋았어요. 한국 노래방은 채점 시스템이 있어 점수에 따라 등급도 매겨주고 녹화도 가능했어요. 일본 카라오케는 아직도 구식 방식인데 한국은 이미 AI 채점 시스템까지 도입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웠던 건 한국의 공유 경제 시스템이었어요. 한인타운의 한 카페에서 우연히 알게 된 한국 유학생 지민이 알려준 앱들은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남의 집에 잠깐 방문해서 짐을 맡길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쉽게 대여할 수 있는 앱부터 음식뿐만 아니라 마트 장보기, 약, 심지어 꽃까지 배달해주는 배달 앱까지. 지민은 이것이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 때문이라고 했어요. 기다리는 걸 싫어해서 모든 서비스가 빠르고 편리하다고요. 일본은 왜 이런 서비스가 없을까요? 제 질문에 지민은 단순하게 대답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더 편리하면 바로 적용하죠. 그날 밤 지민이 소개해준 한국 음악 플레이리스트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가 후진국이라고 불렀던 한국은 실제로는 많은 면에서 일본보다 앞서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일본 미디어는 이런 사실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을까요? 한국에 대한 의문보다는 일본에 대한 의문이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인스타그램에 제가 만든 한국 요리 사진을 올렸습니다. 태그로 샵 한국요리, 샵 일본인의 한국사랑 같은 해시태그를 달았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 핸드폰을 확인했을 때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어요. 팔로워가 1000명이나 늘어났던 겁니다. 특히 한국 사용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일본인이 한국 문화를 사랑해주는 모습이 감동적이라는 한국인들의 댓글이 수백 개씩 달렸어요. 용기를 내서 한국어로 답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서툴지만 한국 팔로워들은 오히려 제 노력을 더 응원해 주었어요. 일본 SNS에서는 보기 힘든 따뜻한 소통 문화에 감동했습니다. 회사 동료 카오리는 제 변화를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하나코, 내가 요즘 완전히 달라졌어. 피부도 좋아지고 옷 스타일도 훨씬 세련됐어. 저의 비밀인 한국 문화를 알려주자 카오리는 신기해하고 부러워했어요. 그리고 그녀의 제안으로 본격적인 한국 문화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인이 경험한 한국의 놀라운 문화 시리즈를 시작했죠. 한국 디지털 결제 시스템, 배달 문화, 24시간 편의점 문화, 노래방 문화 등 일본과 다른 점들을 소개했어요. 특히 반응이 좋았던 건 한국의 서비스 문화 영상이었습니다. 식당에서 반찬을 무한정 제공하는 문화, 작은 카페에서도 물을 기본으로 제공하는 모습, 택배가 당일이나 이길에 도착하는 시스템 등을 소개했죠. 일본은 서비스에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데 한국은 기본적으로 더 많은 것을 제공한다는 점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팔로워 수는 매일매일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한국의 유명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까지 연락이 왔습니다. 하나코 씨의 콘텐츠가 인상적이니 한국 방문 프로그램에 초대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한국에 초대됐다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2달 전만 해도 한국에 편견을 가지고 있던 제가 이제는 한국 문화 전도사가 될 기회를 얻다니요. 하지만 한국에 간다는 신남은 둘째, 제일 문제는 아버지였습니다. 미루고 미루다 결국 아버지께 한국에 가게 된 제 이야기를 털어놓기로 했어요. 아버지, 사실 제가 한국 문화에 푹 빠졌어요. SNS에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콘텐츠도 만들고 있고 한국 기업에서 초청도 받았어요. 아버지의 표정은 저번과 같이 돌처럼 굳어져 버렸습니다. 집안의 체면을 생각하라고 하지 않았냐며 공개적으로 한국을 옹호하면 어떻게 되냐고 화를 내셨어요. 우리 가문은 대대로 전통을 중시해왔고 한국 같은 후진국은 우리 가문에 없었다며 호통을 치셨습니다. 아버지의 반응은 미리 예상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직접적으로 전해 들으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국 방문을 결정했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저를 지지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한국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초청으로 일주일간 서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출입국 심사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몇 초 만에 끝났고 공항에서 도심까지 가는 열차는 와이파이는 물론 모든 좌석에 USB 충전 포트까지 있었습니다. 일본의 나리타 공항과 비교하면 마치 10년 후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았어요. 서울 시내에 도착해서 더 놀란 건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한 디지털 결제 시스템이었습니다. 택시부터 노점상까지 심지어 길거리 포장마차에서도 QR코드로 결제가 가능했어요. 현금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사회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직도 많은 가게가 현금만 받는데 말이죠. 한국은 이미 5년 전부터 현금 없는 사회로 가고 있어요. 지방의 작은 마을에서도 디지털 결제가 기본이죠. 방송 PD 지민 씨의 설명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디지털 신분증이었어요. 스마트폰 하나로 신분증, 운전면허증, 심지어 여권 기능까지 대체되었습니다. 이건 10년 후에 일본에서도 도입되지 않을 시스템일 거예요. 아직도 도장과 종이 서류가 필수인 일본 행정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촬영 일정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스마트시티 체험이었습니다. 인천 송도 국제도시를 방문했는데 모든 것이 센서와 인공지능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쓰레기통이 자동으로 쓰레기를 분류하고 가로등은 사람이 지나갈 때만 밝아지며
주차장은 빈자리를 자동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제 질문에 안내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은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예요. 규제가 적고 국민들이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일본의 느린 디지털화가 이해됐습니다. 우리는 전통을 너무 중시한 나머지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호텔에서 한국 뉴스를 보는데 일본의 디지털 후진성을 비판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팩스와 종이 서류에 의존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부끄럽게도 그 말은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직도 저희는 도장과 종이 서류를 필요로 하니까요. 한국 체류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서비스 문화였습니다. 식당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반찬의 양이 어마어마했고 원하면 얼마든지 더 가져다 주었어요. 일본 식당에서는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더 자연스러운데 말이죠. 호텔 방에서 밤늦게 배가 고파서 룸서비스를 찾아봤는데 이미 끝난 시간이었습니다. 한숨을 쉬고 있는데 지민 씨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배고프시죠? 걱정 마세요. 한국에서는 24시간 배달이 가능해요. 30분 후 치킨과 맥주를 받아들고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심야에 이런 서비스가 가능하다니.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더구나 배달비도 그리 비싸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는 배달 서비스가 있어도 비싸고 제한적인데 말이죠. 지민 씨는 이것이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을 싫어해서 모든 서비스가 빠르고 편리하게 발전했다고요. 식당에서 종업원을 부를 때도 버튼을 누르면 바로 오는 시스템, 매장에서 물건을 사고 바로 집으로 배송해주는 서비스, 심지어 온라인 쇼핑몰에서 오전에 주문하면 당일 오후에 배송되는 새벽 배송 시스템까지. 또 하나 놀라웠던 건 밤 문화였습니다. 서울은 밤 10시가 넘어도 활기가 넘쳤어요. 편의점은 24시간 영업은 기본이고 식당, 카페, 심지어 미용실까지 밤늦게까지 영업했습니다. 일본의 도쿄도 야행성 도시지만 서울의 에너지는 차원이 달랐어요. 한국은 야근 문화 때문에 밤에도 도시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모든 서비스가 24시간 체제로 발전했죠. 지민 씨의 설명이 이해됐습니다. 일본도 야근 문화가 있지만 그에 맞춘 서비스 발전은 부족했던 거죠. 한국은 문제를 발견하면 바로 해결책을 찾아 실행하는 나라 같았습니다. 그 발빠른 대응력이 부러웠어요. 촬영 나흘째, 지민 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진짜 한국 가정을 경험해보는 건 어떻겠냐고요. 그렇게 지민 씨의 부모님 댁에 초대받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맛있는 한국 음식 냄새가 가득했어요. 처음 보는 저인데도 마치 오랜 친구처럼 반갑게 반겨주시는 모습에 당황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더 놀라웠던 건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이었습니다. 최소 10가지가 넘는 반찬과 찌개, 구이까지. 마치 일본에서의 잔치상 같았죠. 이렇게까지 준비하지 않으셔도 됐는데. 제 말에 지민 어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대답하셨어요. 손님이 오는데 어떻게 대충 해요? 한국은 이만큼이 기본이에요. 많이 먹어요, 많이. 지민 씨의 어머니는 계속해서 제 그릇에 음식을 덜어주셨습니다.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그 행동에 담긴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음식으로 마음을 표현하는구나 싶었죠. 식사 후에는 지민 씨의 할머니께서 참여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인인 저를 경계하시는 듯 했어요. 할머니 세대에게 일본이란 나라는 아픈 기억일 테니까요. 하지만 제가 준비해간 일본 과자를 드리고 서툰 한국말로 인사를 하니 조금씩 마음을 여셨습니다. 우리 때는 서로 얼굴도 못 볼 사이였는데 젊은이들은 이렇게 친구가 되다니 세상이 많이 좋아졌구나. 할머니의 말씀에 마음이 찡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역사의 아픔을 뛰어넘어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 그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녁 늦게까지 지민 씨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문화 차이, 음식 이야기, 심지어 양국의 역사적 갈등까지도요. 놀라웠던 건 그 모든 주제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돌아가는 길, 지민 씨가 오늘 자신의 집에서 느낀 한국의 가정은 어땠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1초도 고민하지 않고 따뜻했다고 대답했어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가족처럼 대해주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요. 일본 사람들은 서로에게 좀 더 거리감을 두는 편이거든요. 지민 씨는 웃으며 그게 바로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정이라는 것이라고, 한국 문화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일기를 쓰며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혐오하는 나라에서 저는 오히려 가장 따뜻한 인간미를 경험하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봤어요. 이 짧은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도쿄에 도착했을 때 공항에는 어머니가 마중 나와 계셨어요. 당연히 아버지는 오지 않으셨죠.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한국에서의 정을 겪고 와보니 괜시리 아버지께 조금 서운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버지는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계셨습니다. 제가 들어와도 고개도 들지 않으셨어요. 숨도 안 쉬어지는 삭막한 분위기였어요. 그날 저녁 용기를 내어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김치와 고추장으로 간단한 찌개를 만들었습니다. 식탁에 올리자 아버지는 이게 뭐냐며 얼굴을 찌푸리셨어요. 한국에서 배운 된장찌개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어머니의 눈치를 보고 조금 맛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반응이 돌아왔어요. 나쁘지 않네. 한국을 극도로 싫어하던 아버지의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조금씩이지만 변화의 가능성이 보였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콘텐츠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일본인의 입맛에 맞는 한식 레시피와 한국의 놀라운 디지털 생활이라는 주제가 큰 호응을 얻었어요. 한국의 매운맛을 조금 줄이고 일본의 섬세한 조리법을 접목한 레시피들, 그리고 일본에서는 볼 수 없는 한국의 첨단 디지털 문화를 소개했죠. 한 달이 지나자 팔로워는 3만 명을 넘었습니다. 일본 매체에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한국 문화를 일본에 소개하는 새로운 인플루언서라는 타이틀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죠. 처음엔 고민했습니다. 아버지가 싫어하실 게 뻔하니 조금 망설이게 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저녁 식사 후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상을 봤다. 회사 동료가 보던 영상을 우연히 지나가다 봤는데 너가 나오고 있더구나. 아버지께 그런 말을 들으니 괜시리 죄를 지은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다음 말은 제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어. 우리 딸이 후진국인 한국을 옹호하다니. 하지만 내가 보여준 한국의 모습이 내가 알던 것과 달랐다. 특히 그 디지털 결제 시스템, 우리나라도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아버지의 표정에는 그동안 한국이라는 나라를 나쁘게 생각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는지 머쓱함이 그려졌어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라 좋지만 당황스러웠습니다. 사실 내가 한국을 싫어했던 건 무지에서 비롯된 편견이었던 것 같아. 겪어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싫어하기나 하다니. 그날 밤 처음으로 아버지와 한국에 대한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지는 학창시절 한국인 학생에게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으셨고 그것이 평생의 편견으로 이어졌다고 고백하셨어요. 한 사람의 행동이 한 나라 전체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다음 주 아버지는 놀랍게도 제 콘텐츠 촬영에 참여하겠다고 하셨어요. 처음으로 한국의 디지털 기기를 직접 써보시겠다고요. 한국 태블릿으로 신문을 읽고 한국식 모바일 결제를 체험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제 채널에서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60년 한국을 싫어한 일본인 아버지가 처음으로 한국 기술에 도전하다라는 제목의 영상이었죠. 한국 시청자들의 댓글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처럼 용기 있는 분이 많아지면 한일 관계도 나아질 것 같다. 문화가 정치보다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준다. 너무 감동적이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저는 도쿄 오쿠보에 작은 한국 문화체험관을 열었습니다. 한일 달이라는 이름의 공간이었죠.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제품을 체험하고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곳이었어요. 특히 노인분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기기가 얼마나 사용하기 쉬운지 직접 체험하고 놀라워하셨거든요. 더 놀라운 건 아버지가 은퇴 후 저의 체험관에서 일을 돕겠다고 나서신 거였어요. 이제 아버지는 한국 손님들과도 웃으며 대화를 나누십니다. 비록 서툰 한국어지만 대화를 나누려고 한국어를 배웠다는 그 노력에 감동했어요. 어느 날 한 한국인 노부부가 체험관을 찾아오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였고 지금까지도 일본의 좋은 감정을 갖지 못하셨대요. 하지만 우리 체험관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어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가 테이블에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면서도 문화를 통해 마음을 나누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지금은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양국의 문화를 연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첨단 기술을 일본 노인들에게 소개하는 프로젝트가 큰 호응을 얻고 있어요. 복잡한 일본의 행정 시스템에 지친 어르신들이 한국식 디지털 솔루션에 감탄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보람을 느낍니다. 가끔 그날 우연히 들어간 한국 식당이 아니었다면 제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아마도 아버지처럼 평생 이웃나라에 대한 편견 속에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한국의 따뜻한 정과 첨단 기술이 공존하는 특별한 모습은 일본이 전통에 얽매여 잃어가고 있는 것들을 지키면서도 미래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한 그릇의 찌개에서 시작된 제 여정은 이제 두 나라의 미래를 잇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의 꿈은 더 많은 일본 사람들이 편견에서 벗어나 진짜 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앞선 기술과 따뜻한 정이 일본 사회에도 필요하다는 걸 모두가 알게 되길 바라면서요. 한국에 대한 편견을 가진 아버지를 자신의 힘으로 깨뜨린 하나코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서로 다른 문화를 통해 다시 이어지는 두 나라의 모습,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